30년 가까이 상담을 해오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40대 초반부터 신장 투석을 시작하셔서 20년 넘게 일주일에 3번씩 병원을 다니신 분이었어요. 한쪽 콩팥은 이미 기능을 완전히 잃었고 수혈까지 받으시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저를 찾아오신 게 60대 중반이셨는데요. 의자에 앉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환갑도 지났는데 이렇게 10년을 더 투석하다가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 말씀이 가슴에 템 박혔습니다. 20년이에요. 20해 동안 일주일에 3번씩 병원에 가서 피를 기계로 걸러내는 삶을 사신 분이 병원비는 병원비대로 다 써가면서 몸은 점점 더 나빠지고 그렇다고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말은 아무도 해주지 않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지금 어떻게 되셨냐고요? 3년 뒤에 혈액투석을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70세 생신날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바로 그 방법을 여러분께 90분 동안 빠짐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콩팥을 살리는 5가지 재료, CC 주스와 KC 주스, 아침 첫 끼의 기적, 그리고 영양제와 의료 상식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까지 이 한 편의 영상이 여러분 또는 소중한 가족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총 15가지입니다. 첫 번째, 콩팥이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두 번째, 콩팥이 망가지고 있다는 신호들. 세 번째, 현대의학이 만성신장 질환에서 갖는 한계. 네 번째, 자연 치유력이 실제한다는 증거. 다섯 번째, 투석 20년 환자가 3년 만에 자유로워진 실제 이야기. 여섯 번째, CC 주스 당근 양배추, 사과의 놀라운 효능. 일곱 번째, KC 주스 케일 당근 사과가 콩팥에 미치는 영향. 여덟 번째, 칼륨에 대한 잘못된 공포의 진실. 아홉 번째, 옥살 산염 논란과 땅콩 알레르기로 보는 의학의 오류. 열 번째, 알부민과 비타민C 고용량 영양제의 충격적인 진실. 11번째, 아침 식사를 반드시 먹어야 한다는 상식의 반전. 12번째, 첫 끼의 기적으로 하루를 바꾸는 방법. 13번째, 아침 공복 커피가 콩팥에 미치는 영향. 14번째, 2026년 미국식이 가이드라인이 말하는 진짜 건강식. 15번째, 오늘 당장 시작하는 일. 2. 3의 법칙 실천 가이드. 이 15가지. 오늘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콩팥, 신장이라고도 하죠. 이게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 기관인지 아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흔히 소변을 만드는 기관이라고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콩팥이 하는 일은 훨씬 많습니다. 첫째로 혈액 속의 노폐물을 걸러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활동하면서 생기는 각종 노폐물들, 요소, 크레아티닌, 요산 같은 것들이 혈액에 쌓입니다. 콩팥이 이걸 걸러서 소변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둘째로 혈압을 조절합니다. 콩팥에서 레닌이라는 물질을 분비해서 혈압을 올리거나 내립니다. 그래서 콩팥이 나빠지면 혈압도 같이 나빠집니다. 셋째로 전해질 균형을 맞춥니다. 나트륨, 칼륨, 칼슘, 인. 이 전해질들의 균형이 맞아야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고 근육이 제대로 움직입니다. 콩팥이 이 균형을 유지해 줍니다. 넷째로 적혈구 생산을 돕습니다. 에리스로포이에틴이라는 호르몬을 콩팥에서 만드는데 이 호르몬이 골수에 신호를 보내서 적혈구를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콩팥이 나빠지면 빈혈이 생기는 거예요. 다섯째로 비타민 D를 활성화합니다. 우리가 햇빛을 받거나 음식으로 섭취한 비타민 D를 우리 몸이 실제로 쓸 수 있는 형태로 바꿔주는 것도 콩팥이 합니다. 그러니까 콩팥은 단순히 소변 공장이 아닙니다. 혈압, 혈액, 뼈,
전해질 이 모든 것을 관장하는 우리 몸의 핵심 기관입니다. 이 콩팥이 망가지면 우리 몸 전체가 흔들립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금 콩팥이 망가지고 있다는 신호들이 있습니다. 무섭지만 알아야 합니다. 왜냐면 콩팥 질환의 가장 큰 문제가 초기에 증상이 없다는 거예요. 상당히 나빠질 때까지 별다른 이상을 못 느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성 신장 질환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자세히 관찰하시면 신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소변의 변화입니다.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기고 오래 사라지지 않는다면 주의하세요.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소변색이 너무 진하거나 반대로 너무 묽고 많이 나온다면 이것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신호는 부종입니다. 발목이나 발이 붓고 아침에 얼굴이 부어 있다면 콩팥이 노폐물과 수분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만성 피로입니다. 충분히 자도 피곤하고 이유 없이 기운이 없다면 빈혈이 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콩팥이 나빠지면 적혈구 생산이 줄어서 빈혈이 생깁니다. 네 번째 신호는 가려움증입니다. 콩팥이 노폐물을 잘 못 걸러내면 혈액에 노폐물이 쌓이고 이게 피부로 나타나서 이유 없이 온몸이 가렵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혈압 상승입니다. 콩팥이 혈압을 조절하기 때문에 콩팥이 나빠지면 혈압도 올라갑니다. 이미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이게 콩팥 문제와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중에 이런 증상 하나라도 있으신 분들 계세요? 혹시 있으시다면 오늘 영상이 더욱 중요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현대의학이 만성신장질환에 대해서 갖는 한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밭돈당고 한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병원에서 콩팥이 나빠지고 있다는 진단을 받으면 대부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십니다. 혈압약을 드시고 단백뇨를 줄이는 약을 드시고 식이요법을 하세요. 그리고 상태가 더 나빠지면 투석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병원의 치료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치료가 콩팥 기능을 회복시켜 주느냐고요? 안타깝게도 현재 의약품으로 한번 손상된 콩팥 기능을 되돌리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약물은 대부분 더 이상의 악화를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콩팥 기능이 30%까지 떨어지면 투석 준비를 이야기하고 10%에서 15% 이하로 떨어지면 투석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 투석을 시작하면 대부분의 경우 평생 하게 됩니다. 신장 이식을 받지 않는 한요. 이게 현대의학이 만성 신장질환에 대해서 제시하는 경로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경로가 유일한 선택지가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단, 절대로 병원 치료를 임의로 중단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병원 치료를 하면서 동시에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연 치유력이 실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연 치유력이라는 말을 들으시면 과학적 근거가 없는 이야기 아닌가 하고 의심하십니다. 그 의심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근거 없이 자연 치유력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저는 과학이 이미 확인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라톤 이야기를 드릴게요. 여러분, 2026년 4월 영국 런던 마라톤에서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42.195km 마라톤을 2시간 안에 완주하는 건 인간 신체 능력의 한계를 넘는 일이라고 모든 스포츠 과학자들이 수십 년 동안 주장해 왔습니다. 심폐 기능, 근육 피로도, 에너지 소모율을 계산해 봐도 불가능하다고요. 그런데 2026년 4월 그 자리에서 3명의 선수가 세계 마라톤 신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과학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그 벽을 3명이 한꺼번에 무너뜨린 겁니다. 간 이식 이야기도 드릴게요. 예전에는 간이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간 이식을 해보니까 간이 스스로 재생된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지금은 간의 4분의 3을 잘라내도 다시 자란다는 게 의학적 상식이 됐습니다. 콩팥은 어떨까요? 현재 의학에서는 한번 손상된 콩팥 기능은 회복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20년 전에도 의학은 간이 회복 안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콩팥에 대해서 말하는 것처럼요. 저는 콩팥도 올바른 환경을 만들어주면 어느 정도의 회복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뒷받침하는 임상 사례들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린 그분의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40대 초반에 한쪽 콩팥이 완전히 기능을 잃고 나머지 콩팥도 심하게 손상된 상태로 투석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2번이었다가 3번으로 늘었고 수혈까지 정기적으로 받으셔야 했습니다. 20년 동안 이 생활을 하셨어요. 병원비가 얼마나 나왔을지 생각해 보세요. 한 번 투석에 몇십만 원씩 일주일에 3번이면 한 달에 수백만 원입니다. 20년이면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거기에 수혈 비용, 약값까지. 그분이 60대 중반에 저를 안부 찾아오신 건 더 이상 이 생활을 이대로 유지하고 싶지 않다는 절박함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그분께 처음 제안한 건 아주 간단한 거였습니다. CC 주스와 KC 주스를 소량부터 드셔보시라는 거였어요. 단,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께 말씀드리시고 수치를 확인하시면서요.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갑자기 많은 양의 채소 과일즙을 드시면 칼륨 수치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소량부터 200ml 종이컵 하나 분량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3개월은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셨어요. 그런데 3개월이 지나면서 피로감이 조금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수혈 간격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헌하는데 바로만 일어문 당하는 땅과 6개월쯤에 주치의 선생님이 수치를 보시더니 수혈은 이제 안 해도 되겠다고 하셨어요. 그분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 1년 동안 CC 주스와 KC 주스의 양을 서서히 500ml까지 늘렸고 투석 간격도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년 차가 되면서 하루 500ml를 꾸준히 드셨고 투석 주기가 일주일에 2번으로 줄었어요. 안디돌이 이에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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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디돌이 이에보트, 안디돌이 이에보트, 안디돌이 이에보트, 이에보트, 안디돌이 이에보트, 이에보트, 안디돌이 이에보트, 이에보트. 3년 차에 하루 1리터까지 늘리셨을 때 드디어 주치의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투석을 중단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으셨을 때 얼마나 우셨는지 모릅니다. 70세에 저한테 연락 주셨어요.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병원 가는 날이 기다려지지 않습니다. 일주일이 다 제 것입니다. 이게 기적인가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기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몸에 원래 있던 자연 치유력이 올바른 조건을 만나서 작동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5가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잠깐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콩팥은 혈액 정화, 혈압 조절, 전해질 균형, 적혈구 생산, 비타민 D 활성화를 담당하는 핵심 기관입니다. 두 번째, 콩팥이 망가지는 신호는 소변 거품, 부종, 만성 피로, 가려움증, 혈압 상승입니다. 세 번째, 현대의학은 콩팥 기능 악화를 늦출 수는 있지만 회복시키기는 어렵습니다. 네 번째, 자연 치유력은 실제하고 올바른 조건을 만들어주면 발현됩니다. 다섯 번째, 20년 투석 환자가 CC 주스와 KC 주스로 3년 만에 투석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5가지 기억하시죠? 그런데 아직 더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CC 주스와 KC 주스가 정확히 무엇이고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잘못 알고 계셨던 의료 상식들의 진실, 지금 바로 이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CC 주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CC 주스의 CC는 당근을 영어로 carrot, 양배추를 영어로 cabbage라고 하는데 그 앞 글자를 따서 CC 주스입니다. 여기에 사과가 들어갑니다. 당근, 양배추, 사과 이 세 가지예요. 이게 왜 콩팥에 좋을까요? 당근부터 보겠습니다.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 매우 풍부합니다.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됩니다. 비타민 A는 세포 재생을 도와주고 면역 기능을 강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당근의 풍부한 항산화 성분들이 콩팥 세포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해 준다는 겁니다. 콩팥이 혈액을 걸러내는 과정에서 산화 스트레스가 생기는데 이게 콩팥 세포를 손상시키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당근의 항산화 성분이 이 손상을 줄여줍니다. 또 당근은 염증을 줄이는 효과도 있어서 콩팥의 만성 염증 상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양배추는 어떨까요? 양배추에는 글루타민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합니다. 글루타민은 세포 재생과 회복에 꼭 필요한 성분이에요. 장점막을 회복시키는데도 탁월한데 이게 왜 콩팥과 관련이 있냐고요? 장 건강과 콩팥 건강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에서 나쁜 독소들이 흡수되면 콩팥이 그걸 걸러내야 하는데 장이 건강하면 그 부담이 줄어듭니다. 양배추는 또 인돌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인돌 성분이 콩팥에 쌓이는 독소인 인독실 황산염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인독실 황산염은 콩팥 기능이 나빠진 분들의 혈액에서 많이 발견되는 독소거든요. 삼성서울병원에서 진행된 연구를 포함한 여러 연구들에서 이 인독실 황산염이 콩팥 기능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인독실 왕관은 양배추가 이걸 줄여준다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지 아시겠죠? 사과는 왜 들어가냐고요?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이 펙틴이 장 속의 독소를 잡아서 배출해 줍니다. 콩팥에 가는 독소 부담을 줄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과의 퀘르세틴 성분은 강력한 항염증 효과를 갖고 있어요. 만성 염증이 콩팥을 손상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 항염증 효과가 중요합니다. 또 사과가 들어가면 맛이 좋아져서 꾸준히 드시기가 훨씬 수월해진다는 실용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CC 주스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당근 2개에서 3개, 양배추 잎 3장에서 4장, 사과 1개. 이것을 깨끗이 씻어서 착즙기에 넣으시면 됩니다. 착즙기가 없으시면 믹서기에 물을 조금 넣고 갈아서 드셔도 됩니다. 반드시 다른 재료 넣지 마세요. 설탕도 안 됩니다. 100% 이 세 가지로만 만드셔야 합니다. 양은 처음에는 200ml, 종이컵 하나 정도로 시작하세요.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소량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몸이 적응하면서 서서히 늘려가세요. 일곱 번째 이야기입니다. KC 주스입니다. KC는 케일의 K와 당근의 C를 합친 거예요. 케일, 당근, 사과, 이 세 가지로 만듭니다. CC 주스와 KC 주스를 번갈아 가며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 두 가지를 번갈아 드시냐고요? 같은 영양소만 계속 드시는 것보다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드시는 게 더 효과적이거든요. CC 주스와 KC 주스는 겹치는 재료가 있으면서도 각각 다른 영양소를 공급합니다. 케일이 KC 주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케일에는 비타민 K, 비타민 C, 칼슘, 마그네슘, 철분이 풍부합니다. 특히 마그네슘이 중요해요. 마그네슘은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게 해주는 전해질입니다. 콩팥이 나빠지면 마그네슘 균형도 깨질 수 있는데 케일에서 오는 마그네슘이 이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KC 주스 만드는 방법입니다. 케일 3장에서 4장, 당근 2개, 사과 1개. 이것을 착즙기나 믹서기로 갈아서 드세요. 케일이 조금 쓸 수도 있는데 사과가 단맛을 보완해 줍니다. 처음에 드셔보시고 너무 쓰시면
K를 2장으로 줄이고 사과를 조금 더 넣으세요. 맛에 적응이 되시면 K를 늘려가시면 됩니다. 언제 드시는 게 가장 좋냐고요? 아침 공복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공복에 드시면 영양소 흡수율이 가장 높거든요. 일어나셔서 미지근한 물 한 컵 드시고 그 다음에 CC 주스나 KC 주스를 드세요. 이것만으로도 아침이 달라집니다. 요즘 착즙기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시중에 100% 무첨가 당근 주스나 케일 주스도 있습니다. 단, 반드시 100% 무첨가인지 성분 표시를 확인하세요. 설탕, 액상과당, 인공향료가 들어간 건 안 됩니다. 8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많은 분들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칼륨에 대한 진실입니다. 콩팥이 나쁘다는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병원에서 항상 듣는 말이 있습니다. 칼륨이 높은 음식은 주의하세요. 시금치, 바나나, 토마토, 감자, 이런 음식들 조심하세요. 이 말을 들으시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건강을 위해서 채소를 먹으려고 하는데 채소를 먹으면 안 된다고 하니 얼마나 막막하십니까? 그런데 이 칼륨주의라는 말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칼륨이 왜 문제가 될 수 있냐면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혈액 속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서 혈중 칼륨 수치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칼륨 혈증이 심해지면 심장 리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건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경고를 하는 거고 그 경고를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시면서 수치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반대편에서 생각해 보세요. 칼륨은 우리 몸에 없으면 안 되는 필수 전해질입니다.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려면 칼륨이 있어야 합니다. 근육이 제대로 수축하고 이완하려면 칼륨이 있어야 해요. 신경신호가 전달되려면 칼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콩팥 세포 자체도 제 기능을 하려면 칼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콩팥이 칼륨을 잘 못 배출한다고 해서 칼륨을 완전히 없애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콩팥과 심장이 제 기능을 더 못하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채소와 과일에서 오는 유기칼륨과 무기칼륨 영양제로 섭취하는 칼륨은 우리 몸에서 다르게 작동합니다. 채소와 과일에서 오는 유기칼륨은 다른 영양소들,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과 함께 섭취되기 때문에 훨씬 균형 있게 흡수됩니다. 중요한 건 수치를 확인하면서 소량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 200ml부터 드시면서 2주에서 4주 후에 수치를 확인하세요. 수치가 괜찮으면 조금씩 늘려가시면 됩니다. 200ml부터 드시면서 2주에서 4주 후에 수치를 확인하세요. 9번째 이야기입니다. 옥살사념에 대한 공포, 그리고 이와 비슷한 의학적 오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옥살사념에 대한 공포, 시금치나 케일 같은 녹색 채소를 먹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 채소들에 옥살산염이 많이 들어있고 이게 신장결석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뽀빠이 아저씨가 먹던 시금치가 갑자기 나쁜 음식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빠져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옥살산염은 채소에서만 오는 게 아니에요. 비타민C를 고용량으로 드실 때도 옥살산염이 생깁니다. 콜라겐 영양제를 드실 때도 생겨요. 비타민C 메가도스, 즉 대량 복용의 가장 큰 부작용이 신장 결석 위험이라는 게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건강 전문가들이 비타민C 영양제 드실 때 이걸 주의하라고 하시던가요?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팔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땅콩 알레르기 이야기를 드릴게요. 1990년대에 의학계가 가설을 세웠습니다. 어릴 때부터 땅콩을 먹이면 땅콩 알레르기가 생긴다고요. 그래서 미국, 영국, 호주, 이스라엘 등 여러 나라가 합심해서 아이들에게 땅콩을 먹이지 말라는 지침을 냈습니다. 그 지침을 따른 지 10년이 됐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고요?
땅콩 알레르기를 가진 어린이들이 3배, 4배, 심지어 12배가 늘었습니다. 처음부터 가설이 틀렸던 겁니다. 부랴부랴 다시 연구를 시작했어요. 생후 3개월 이후부터 땅콩을 조금씩 먹인 아이들과 전혀 먹이지 않은 아이들을 비교했더니 땅콩을 먹인 아이들의 알레르기 발생률이 43%나 낮았습니다.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2017년에 지침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이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요? 의학은 계속 바뀐다는 겁니다. 오늘의 상식이 내일의 오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채소와 과일 주스에 대한 부정적 정보를 접하실 때 그 정보가 무언가를 팔기 위한 공포 마케팅은 아닌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9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콩팥의 역할부터 시작해서 CC 주스, KC 주스의 재료와 효능, 칼륨에 대한 진실, 의학적 오류의 사례들까지요. 잠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콩팥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채소와 과일입니다. CC 주스는 당근, 양배추, 사과, KC 주스는 케일, 당근, 사과, 이 2가지를 번갈아 공복에 드세요. 소량부터 시작해서 주치의와 상의하며 수치를 확인하면서 늘려가세요. 칼륨은 콩팥에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수치를 보면서 관리해야 하는 성분입니다. 의학적 가이드라인도 틀릴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기억하시죠? 그런데 아직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이 남아 있습니다. 영양제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 아침 식사에 대한 반전, 그리고 오늘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방법까지 계속 보시겠습니다. 10번째 이야기입니다. 영양제 산업의 충격적인 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중에 알부민 영양제 드셔보신 분 계신가요? 최근 몇 년 동안 알부민이 단백질 보충제로 엄청나게 홍보됐습니다. 텔레비전 광고에도 나오고 유튜브에서도 나오고 심지어 의사 선생님처럼 보이는 분들이 나와서 추천하는 광고까지 있었어요. 특히 노인분들께서 근육을 위해서 알부민을 드셔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퍼졌습니다. 그런데 2024년에 대한의사협회에서 이례적으로 강력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경구 알부민, 즉 입으로 먹는 알부민은 효과가 없다고 단호하게 발표한 겁니다. 알부민이 실제로 효과를 내려면 정맥주사로 투여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알부민을 입으로 먹으면 위장에서 소화가 됩니다.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어 흡수되는 거예요. 혈액 속 알부민 수치를 높이려면 직접 혈관으로 넣어줘야 하는데 입으로 먹어서는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이미 의학계에서는 다 알던 상식이에요. 그런데 왜 이게 이렇게 오래, 이렇게 많이 팔렸을까요? 대한의사협회가 이렇게 강하게 경고문을 낼 정도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셨겠어요? 비싼 돈 주고 사셨을 텐데 실제로 효과는 없고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비타민C, 고용량 섭취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비타민C가 면역 기능에 좋다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고용량으로 드실 때는 주의가 필요해요. 비타민C를 대량으로 섭취하면 우리 몸에서 옥살산염이 만들어지고 이게 신장결석의 원인이 됩니다. 이미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특히 더 조심하셔야 해요. 하루 권장량인 100mg 정도는 괜찮습니다만 일부 건강 전문가들이 권하는 하루 1000mg, 2000mg 이런 고용량은 콩팥이 좋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타민C 영양제를 파는 입장에서 이런 주의사항을 강하게 알려주는 경우는 드뭅니다. 콜라겐 영양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콜라겐을 섭취하면 피부가 좋아지고 관절이 좋아진다는 광고 많이 보셨죠? 그런데 콜라겐을 먹으면 우리 몸에서도 옥살산염이 생깁니다. 콩팥이 약하신 분들은 콜라겐 영양제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걸 파는 분들 중에 이 사실을 알려주는 분이 얼마나 계실까요? 여러분, 한 가지 원칙을 기억하세요. 무언가를 팔아야 하는 입장에서 나오는 건강 정보는 그 정보가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포함하지 않는다면
그건 완전한 정보가 아닐 수 있습니다. CC 주스와 KC 주스는 팔 것이 없어요. 당근, 양배추, 케일, 사과, 마트에서 구하실 수 있는 재료들이에요. 이걸로 돈을 버는 사람은 없습니다. CC 주스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11번째 이야기입니다. 아침 식사에 대한 반전입니다. 아침은 반드시 먹어야 한다고 알고 계시죠? 메가란 아침 식사가 두뇌 활동에 좋고 기초 대사량을 올려주고 점심에 폭식하는 걸 막아준다고 하죠.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상식에 다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침을 꼭 먹어야 하는가가 아니라 아침에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장수의 핵심이 소식이라는 건 이미 수많은 연구에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칼로리 제한이 수명을 늘리고 질환 발생을 줄인다는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는 무언가를 계속 팔기 위해서 계속 먹게 만드는 정보들이 넘쳐납니다. 아침을 꼭 챙겨 먹어야 한다는 메시지도 그 맥락에서 봐야 합니다. 시리얼 회사, 우유 회사, 단백질 음료 회사들이 가장 환영하는 메시지가 아침을 꼭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아침에 무거운 음식보다 소화가 쉽고 세포에 바로 흡수될 수 있는 것을 드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아침에 무거운 식사를 드시면 소화를 위해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고 내장 기관들이 바빠집니다. 반면에 CC 주스나 KC 주스처럼 착즙된 형태로 드시면 소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영양소가 흡수됩니다. 콩팥에 가는 부담이 훨씬 줄어드는 거예요. 2교대나 3교대 하시는 분들은 자고 일어나서가 그분의 아침입니다. 시간과 관계없이 자고 일어나서 처음으로 드시는 것이 첫 끼예요. 그 첫 끼를 어떻게 드시느냐가 하루 건강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12번째 이야기입니다. 첫 끼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끼를 올바르게 드시면 우리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고 일어나면 우리 몸은 약 7시간에서 8시간 이상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입니다. 세포들이 정화된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하루 세포의 활성 상태가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미지근한 물 한 컵입니다. 왜 미지근한 물이냐고요? 차가운 물은 위장에 자극을 주고 소화기관이 깨어나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뜨거운 물은 식도를 자극할 수 있어요. 미지근한 물이 가장 자연스럽게 세포의 수분을 보충해 줍니다. 탈수 상태로 잠들었던 세포들이 미지근한 물을 마시면 바로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CC 주스나 KC 주스를 드세요. 이때 신선하게 만든 주스가 가장 좋습니다. 착즙기로 만든 주스는 만들고 나서 20분에서 30분 안에 드시는 게 가장 영양이 풍부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산화가 진행되거든요.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전날 밤에 재료를 씻어서 냉장고에 넣어두시면 아침에 바로 착즙할 수 있어요. 이렇게 드시면 어떤 변화가 느껴질까요? 처음 2주 동안은 큰 변화를 못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는 게 조금 더 가벼워졌다고 하십니다. 피부 상태가 좋아졌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소화가 잘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2달, 3달이 지나면서 병원 검사 수치에서 변화를 느끼시는 분들이 생깁니다. 춘천에 사시는 유순덕 씨 이야기를 드릴게요. 79세이신데요. 처음에 CC 주스와 KC 주스를 시작하실 때 얼마나 반신반의 하셨는지 몰라요. 당근이랑 양배추 갈아 마시는 게 무슨 효과가 있겠냐고 하셨답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계속 권해서 어쩔 수 없이 2주만 해보기로 하셨대요. 2주가 지나고 나서 유순덕 씨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예전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화장실을 규칙적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한 달을 더 하셨습니다. 잉얼 투 그렇게 3개월이 지났을 때 병원 검사를 받으셨는데 신장 수치가 조금 좋아졌다는 말씀을 들으셨어요.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지만 더 나빠지던 수치가 멈추고
조금 좋아졌다는 것 자체가 유순덕 씨에게는 큰 희망이 됐습니다. 우리 함께 이 변화를 만들어가 보겠습니다. 13번째 이야기입니다. 아침 공복 커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뭘 드시나요? 많은 분들이 커피부터라고 하십니다. 커피 한 잔 없으면 아침이 시작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 느낌 충분히 이해합니다. 카페인이 각성 효과를 주니까요. 그런데 공복에 커피를 드시는 것은 콩팥에 좋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카페인은 이뇨작용을 합니다. 소변을 더 많이 만들어서 몸의 수분을 빼앗습니다. 자고 일어나서 이미 탈수 상태인데 거기에 이뇨작용이 있는 커피를 공복에 드시면 탈수가 더 심해집니다. 콩팥은 혈액을 걸러내는 기관인데 탈수 상태에서는 혈액이 농축되어 더 진해집니다. 진해진 혈액을 걸러내려면 콩팥이 더 많은 힘을 써야 해요. 이 부담이 매일 쌓이면 콩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 공복에 커피를 드시면 위산 분비를 자극해서 위장 점막을 자극합니다. 아까 양배추가 장 건강을 돕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커피가 그 장 건강을 다시 해칩니다.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완전히 끊으시기 어려우시면 순서만 바꾸세요. 미지근한 물 먼저, CC 주스나 KC 주스 먼저, 그 다음에 커피를 드세요. 아니면 커피 마시는 시간을 오전 10시 이후로 미루세요. 위장이 어느 정도 활성화된 이후에 드시면 훨씬 낫습니다. 가능하시면 커피 대신 따뜻한 보리차나 현미차로 바꿔보세요. 보리차에는 이뇨작용이 없고 오히려 수분 보충에 도움이 됩니다. 현미차도 구수하고 따뜻하게 드실 수 있어요. 지금까지 13가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많았는데요. 잠깐 중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알부민 경구 섭취는 효과가 없고 비타민C 고용량과 콜라겐 영양제는 신장 결석 위험이 있습니다. 아침은 꼭 먹어야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첫 끼를 미지근한 물과 CC 주스나 KC 주스로 시작하면 몸이 달라집니다. 아침 공복 커피는 콩팥 부담을 늘립니다. 이 3가지만 바꾸셔도 여러분의 콩팥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아직 2가지 이야기가 더 남아 있습니다. 2026년 미국 시기 가이드라인의 핵심과 오늘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1, 2, 3의 법칙 계속 보시겠습니다. 14번째 이야기입니다. 2026년 미국 시기 가이드라인의 핵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국 정부는 5년마다 시기 가이드라인을 업데이트합니다. 2026년 버전이 발표됐는데 이번에 핵심 메시지가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살아있는 음식을 먹어라입니다. 초가공 식품, 즉 공장에서 만들어진 인스턴트 식품들은 죽은 음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반면에 신선한 채소, 과일, 통곡물, 육류는 살아있는 음식이라고 했어요. 그런산 댕이 불오는 댕, 그리선 댕이 불오는 든들이 불오는 들이도 있다. 그리고 100% 무첨가 주스에 대해서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100% 무첨가 과일이나 채소 주스는 원물을 먹는 것과 동등한 가치가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주스로 먹지 말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화학 첨가제, 액상과당, 인공 감미료가 들어간 가공 주스가 문제이지 100% 순수 착즙 주스는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그동안 주스는 당이 많고 영양소가 파괴되고 혈당을 올린다는 부정적 이야기들이 많았잖아요. 물론 가공 주스, 첨가물이 들어간 주스라면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집에서 직접 착즙한 100% 무첨가 주스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번 미국식이 가이드라인이 이 차이를 명확히 해줬습니다. 살아있는 음식의 힘을 인정한 거예요. 통조림 캔 과일에 대해서도 흥미로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첨가물 없는 통조림 과일도 먹어도 된다고 했어요. 냉동 상태의 가공식품들보다는 낫다는 거죠. 물론 신선한 게 가장 좋습니다만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를 항상 구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선택지를 넓혀준 겁니다. 이 가이드라인의 핵심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가공식품을 줄이고 살아있는 신선한 식품을 늘려라. 100% 무첨가 주스는 신선한 과일 채소와 동등하게 인정된다. 이것이 2026년 기준 세계 최고의 의학 선진국 미국이 내놓은 답입니다. CC 주스와 KC 주스가 바로 이 기준에 완벽하게 맞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의 상태에 대한 이야기예요. 진단을 받는 순간 우리 인간은 거기에 갇혀버립니다. 신장 투석이 필요하다는 진단, 당뇨 진단, 암 진단. 이 진단을 받는 순간 많은 분들이 이게 나의 한계구나라고 받아들이십니다. 그런데 마라톤 이야기에서 보셨듯이 한계라고 믿어왔던 그 경계를 의심하기 시작하면 변화가 시작됩니다. 병원 치료를 받으시면서 동시에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이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세요. 그 조건이 바로 CC 주스, KC 주스, 올바른 척기,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15번째,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실 수 있는 1, 2, 3의 법칙 실천 가이드입니다. 이러는 나무늘 그러는 나무늘 가이든들을 고기는 나무늘 가이든들을 이러는 나무늘 가이든 나무늘 첫 번째 법칙은 첫 끼입니다. 자고 일어나서 첫 번째로 드시는 것이 하루 건강의 핵심입니다. 순서를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첫째로 미지근한 물 200ml를 드세요. 일어나자마자 바로요. 일어나자마자 바로 나자, 일어나자마자 바로 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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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나자. 변기에 가기 전에 물 먼저 드세요. 둘째로 CC 주스 또는 KC 주스를 200ml 드세요. 200ml 드세요. 처음에는 이 양도 많다고 느끼실 수 있으니 100ml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셋째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과일이나 통곡물, 견과류로 가볍게 아침 식사를 하세요. 무거운 음식은 피하시고 소화가 잘 되는 것들로요.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미지근한 물로 세포를 깨우고 살아있는 주스로 영양을 공급하고 그 다음에 식사로 에너지를 보충하는 겁니다. 두 번째 법칙은 2주입니다. 딱 2주만 실천해 보세요. 작심삼일이 되더라도 괜찮습니다. 2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하실 필요 없어요. 가능한 날들에 꾸준히 하시는 거예요. 2주면 우리 몸의 세포들이 새로운 패턴에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2주쯤 되면 아침에 일어나는 게 조금 가볍다고 느끼신다고 해요. 배변 활동이 규칙적으로 됐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변화가 느껴지시면 그게 여러분 몸이 반응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면 한 달, 두 달을 더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법칙은 3가지를 바꾸는 겁니다. 딱 3가지만요. 첫째, 아침 첫 음식을 살아있는 것으로 바꾸세요. CC 주스나 KC 주스로 시작하세요. 둘째, 공복 커피를 늦추세요. 완전히 끊으시기 어려우시면 오전 10시 이후로 미루세요. 셋째, 하루 수분 섭취를 늘리세요. CC 주스, KC 주스 포함해서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의 수분을 드세요. 물이 넉넉해야 콩팥이 일을 잘합니다. 이 3가지만 바꾸셔도 콩팥에 가는 부담이 줄고 자연 치유력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드냐고요? 당근 한 봉지, 양배추 반통, 사과 두어 개면 일주일 분량이 됩니다. 마트에서 3,000원에서 5,000원이면 충분합니다. 5,000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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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0원에서
영양제 한 통 값의 몇 분의 1도 안 됩니다. 부작용 걱정도 없어요. 우리가 수천 년 동안 먹어온 자연 식재료들이니까요. 이게 돈도 안 들고 부작용도 없고 효과는 있는 것. 그게 CC 주스와 KC 주스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당부를 드릴게요. 현재 드시는 약이나 투석 치료를 절대로 임의로 중단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께 상의 들이시고 수치를 확인하시면서 진행하세요. CC 주스와 KC 주스는 치료를 대체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활성화시켜서 치료를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수치가 좋아지면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해서 약의 용량을 조절하는 방향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 순서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자, 이제 오늘 90분 동안 함께 알아본 내용을 전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많은 내용을 함께 하셨는데요. 핵심만 기억하세요. 콩팥은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정화기관입니다. 혈압, 전해질, 적혈구, 비타민 D까지 관장합니다. 콩팥이 망가지는 신호는 소변 거품, 부종, 만성 피로, 가려움, 혈압 상승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있으시면 주의하세요. 현대의학의 약물 치료는 악화를 늦출 수 있지만 회복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자연 치유력은 실제합니다. CC 주스는 당근, 양배추, 사과입니다. KC 주스는 케일, 당근, 사과입니다. 하루 번갈아 드시되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착즙기로 만들어 공복에 드시면 가장 좋습니다. 칼륨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수치를 확인하면서 관리하세요. 옥살산염 걱정보다는 비타민C 영양제 고용량이 더 걱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알부민은 효과가 없습니다. 대한의사협회도 공식 발표했습니다. 아침을 꼭 먹어야 하는 게 아니라 첫 끼를 올바르게 드셔야 합니다. 미지근한 물, CC 주스, KC 주스로 시작하세요. 공복 커피는 콩팥에 부담을 줍니다. 가능하면 늦추거나 줄이세요. 2026년 미국식이 가이드라인도 살아있는 음식과 100% 무첨가 주스를 권장합니다. 오늘 당장 1, 2, 3의 법칙을 시작하세요. 첫 끼를 바꾸고 2주를 실천하고 3가지를 바꾸세요. 그리고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면서 수치를 확인하며 진행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90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분의 이야기 기억하시죠? 20년 동안 투석에 매여 있다가 3년 만에 자유로워지신 분. 그분이 저한테 하셨던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선생님, 포기하지 않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그분이 다행의 문이 땅에 동엘도들 이짐하겠습니다. 그분이 다행의 문이 땅에 포기하지 않아서 제감의 도들 동엘도들 바랐습니다. 그분이 다행의 문이 땅에 포기하지 않아서 그분이 다행의 문이 땅에 포기하지 않아서 동엘도들 바랐습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강합니다. 당근 하나, 양배추 잎 몇 장, 사과 하나. 이것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어려운 시절을 이겨내면서 가족을 지켜온 정말 강인한 분들입니다. 그동안 자식들을 위해, 가정을 위해 내 건강은 뒤로 미뤄두셨던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손주들과 더 건강하고 더 오래 함께하기 위해서,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해집시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콩팥 걱정되시는 분, 투석 중이신 분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그분들께 정말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댓글로 CC주스와 KC주스 드셔보신 경험이나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제가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함께 하셨는데요.
조금 더 실용적인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착즙기를 처음 사시는 분들이 어떤 제품을 사야 할지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중에 원액기라고도 부르는 저속 착즙기가 있는데요. 이게 고속 믹서기보다 영양소 파괴가 적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비싼 걸 사실 필요는 없어요. 20만 원 이하의 제품들도 충분합니다. 착즙기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일반 믹서기로 갈아서 드셔도 됩니다. 차이는 있지만 안 마시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재료를 살 때도 팁이 있습니다. 당근은 가능하면 흙이 붙어 있는 신선한 것이 좋습니다. 마트에서 파는 씻어서 나온 당근도 괜찮지만 흙당근이 조금 더 신선합니다. 당근이 조금 더 신선합니다. 양배추는 너무 크지 않은 것이 좋고 잎이 단단하고 초록빛이 선명한 것을 고르세요. 사과는 아무거나 괜찮지만 새콤달콤한 품종이 주스 맛이 더 좋습니다. 케일은 마트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는데요. 너무 시들어 있지 않은 신선한 것을 고르세요. 이 재료들을 한꺼번에 구매해서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일주일치를 미리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하루에 어떻게 드시면 좋을지 구체적인 예시를 드릴게요. 월요일에는 CC 주스, 화요일에는 KC 주스, 이렇게 번갈아 드시면 됩니다. 아침에 착즙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전날 저녁에 만들어서 밀폐 용기에 넣어 냉장 보관하시고 다음날 아침에 드셔도 됩니다. 제기는 단 냉장 보관 시에는 12시간 이내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산화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외출하실 때는 작은 텀블러에 담아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CC 주스와 KC 주스 외에도 드실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비트 주스도 좋습니다. 비트에는 질산염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혈압을 조절하는 데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들이 있어요. 단 비트는 색이 강해서 처음에 소변이 붉게 나올 수 있는데 이건 정상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청경채나 시금치도 좋은 재료입니다. 단 신장 기능이 매우 낮으신 분들은 시금치의 옥살산염 때문에 처음에는 소량부터 드셔보시고 수치를 확인하세요. 여러분 중에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정보가 좋은 건 알겠는데 매일 착즙기 돌리는 게 귀찮다고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매일 완벽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일주일에 3번만 드셔도 안 드시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처음에는 이틀에 한 번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게 습관이 되면 자연스럽게 더 자주 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다가 부담이 되면 아예 안 하게 되거든요. 작게 시작하고 꾸준히 하는 게 핵심입니다. 또 한 가지 당부 드릴 게 있어요. 주변에 콩팥이 걱정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정보를 꼭 전해주세요. 우리 자식들한테도, 형제자매한테도, 이웃분들한테도요. 이 정보가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을 나누는 것, 그것도 건강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가족 모두, 우리 이웃 모두 건강해지는 세상을 만들어가요. 여러분이 있어서 오늘도 힘이 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몸 전체의 순환이 느려집니다. 혈액순환, 림프순환이 다 느려지는 거예요. 이때 가볍게라도 몸을 움직여 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격한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집 안에서 10분에서 15분 가볍게 스트레칭 하거나 날씨가 좋은 날 동네 한 바퀴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콩팥에 가는 혈류가 늘어납니다. 혈류가 좋아지면 콩팥이 더 잘 작동합니다. 음식으로 영양을 공급하고 가볍게 움직여 순환을 돕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콩팥을 돕는 생활 방식의 기본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어른들은 젊었을 때 논에서, 밭에서, 공장에서 몸을 쓰면서 살아오셨잖아요. 그때보다 훨씬 적은 활동이어도 충분합니다. 아침에 CC 주스 한 잔 마시고 동네 한 바퀴 가볍게 걷고 물 충분히 드시는 것.
이것만으로도 우리 콩팥에게 회복할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은 분명히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분 이야기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40대부터 투석을 시작해서 60대에 저를 찾아오셨을 때 그분이 하셨던 말씀. 이렇게 10년을 더 투석하다가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 두려움이 결국 변화의 시작이 됐습니다. 두려움이 행동을 만들었고 그 행동이 기적 같은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비슷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두려움을 행동으로 바꾸세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변화를 원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변화를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마트에 가셔서 당근, 양배추, 사과 하나씩만 사오세요. 내일 아침에 그것으로 첫 CC 주스를 만들어 드세요. 그게 오늘 이 90분의 마지막 숙제입니다. 할 수 있으시죠? 우리 함께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우리 모두 건강한 삶을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